자, 이번에 이제 프로미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치, 세 번째는 어싱크와 어웨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엑시오스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미스나 패치나 어싱크나 사실은 다 같은 아이들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은 전부 다 같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자, 당연히 콜백 함수, 그리고 이것이 무한으로 반복이 되는 콜백 지옥 때문에 생겼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콜백 지옥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다? 해석이 매우 어렵다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문제는 이 안에 다른 함수가 수행되고 다른 함수가 수행되고 다른 함수가 수행되고 다른 함수가 수행되고 다른 함수가 수행되는 형식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가로가 어느 가로인지 구분이 안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들이 나오게 되겠죠. 아니, 난 이것만 봐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닐 뿐더러 심지어 set timeout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함수 내부에 필요한 시간을 추가로 입력해서 사용해야 되는 형태죠. 그러다 보면 이 set timeout을 내부에서 다시 쓰거나, 또 일정 시간 수행하고 다시 쓰거나, 수행하고 다시 쓰거나, 수행하고 다시 쓰거나 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일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어딘가 꼬였는데 그 꼬인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분명히 꼬인 거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 꼬인 거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결과물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순차적으로 계속 읽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낸 게 기본적으로 프로미스. 이 프로미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게끔 용이하게 만들어준 아이는 패치. 프로미스와 패치를 여러 개 사용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불러오게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인 작업들이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서 프로미스의 다른 프로미스를 호출하고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좀 더 이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싱크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해석은 프로미스는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어떠한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프로미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드를, 그래서 프로퍼티를. 자, 일단은 프로미스는 생성자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와 B 두 개의 조건을 받아서 사용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생성자 함수이기 때문에 앞에는 new 라는 형태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 promis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쓸 수는 사실은 없을 테니까 이 아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생성자니까요. const fn first 임의로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죠. 이 함수를 완전히 수행이 다 끝났을 때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return을 사용하게 되는 걸 거고요. A와 B는 두 개의 인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resolve고 하나는 reject입니다. 이름은 사실 바꾸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보자면 success고요. 뒤에 거는 fail이겠죠. 자, 한글로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런 promise를 처리를 한다라고 썼을 때 성공이 되었느냐 실패를 했느냐 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작업을 불러오거나 수행하거나 데이터 뭔가 처리하거나 이런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뭔가 작업들을 치르게 될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set timeout 일정 시간을 건너뛰어서 열심히 작업들을 하겠죠. 작업이 끝난 가장 최종적인 데이터를 내보내게 될 겁니다. 원래는 resolve가 들어가게 되긴 하겠지만 이름을 제가 바꿔 놓았으니 success라는 데이터로 내보내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 작업이 실패했다, 에러가 났다면 fail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을 수행해도 됩니다. 라는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success거든요. 이렇게 success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이 작업의 수행 시간이 대략 1초 정도 걸렸다면 이것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fn first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받아주겠죠.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고요. 이 함수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텐데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데이터를 감싸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값을 받아올 수는 있는데 받아올 때 들어가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내용. 이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일 때는 이곳 promise state 상태가 fulfilled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처리하게 될 거고요. 지금처럼 모든 내용이 다 끝났다면은 fulfill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다 채워놨습니다. 라는 뜻으로 표시를 합니다. 일종의 게임할 때 보는 게이지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료가 된 시점의 값은 promise result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result인 거죠. 이 result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느냐면 return에서 받아볼 수 있죠. return 처리된 아이는 기본적으로 promise는 then 이라는 곳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then은 아까 슬쩍 보여드렸던 바로 작업, 그 다음 작업, 그 다음 작업 이런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가 fn first, 그 다음 then 괄호 요 화살표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괄호가 이 then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자, 두 번째 작업을 하는 곳은 을의 첫 번째 작업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곳에는 리스폰스를 매개 변수 삼아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리스폰스라는 이름이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자, fn result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 작업을 했을 때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는 이 부분이었을 테니까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반환하게 돼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끝났다면 더 이상 할 게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 작업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무언가를 작업을 하게 될 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 추가로 then 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서 나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할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함수를 쓰게 되어져 있는데, 함수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리턴 처리된 결과물에 대한 값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콘솔 로그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은 당연히 undefined입니다. 왜? 리턴한 게 없거든요. 콘솔만 있지. 이걸 리턴 사용하시게 되면 아까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받아와서 수행하게 되므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여러분들이 어떠한 값을 전달했을 때, 예를 들어 최종적인 데이터가 10이라는 데이터를 내보낸다고 쳤을 때 그 10을 이곳에서 받아서 다음으로 넘겨줄 때 해당한 데이터 곱하기 10 해버리면 처음에 들어갔던 데이터의 10배만큼 늘린 거잖아요. 늘린 데이터를 받아왔으니까 그 다음엔 100이라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중요한 건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한다 라는 내용은 우리가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이때 들어간 함수를 이름을 써볼게요. 펑션은 A. 그 내부에서 다시 또 다른 함수 B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 내부에서 다시 C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형식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지는 순서대로 처리가 되겠죠. 첫 번째 수행하고 두 번째 수행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럼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언급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자체를 우리는 promi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omise의 최종적인 결론은 순차 진행, 가독성, 이런 부분에 있겠죠. 첫 번째 내용엔 기본적인 프로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뭐 여기서 then 이어나가거나 에러를 표시한다거나 finally 한다거나 다 먹습니다. 전부 다 먹기 때문에 자, 에러 처리는 캐치고요. 여튼 수행이라고 하는 finally도 먹습니다. 자, 이번엔 이 프로미스를 가지고 단순하게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fetch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잠깐 보셨을 때는 XML, HTTP, request라고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희한한 아이를 보셨는데요. 아유, 저도 어려워요. 자, 그런 아이보다는 이 fetch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 대단히 쉽죠. 데이터를 불러와서 바로바로 담아서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담아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작업들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작업물
하나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클래스 HTML 내부에다가 누구를 불러올 거냐 라고 한다면은 별거 없고요. 그냥 템프 안에 들어있는 여기 슬라이드 에이리어 2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템프라는 아이가 하나 필요할 테니까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const 템프에 슬라이드 라고 써서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저는 클래스 템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곳 내부에다가는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삽입을 할 건데요. 슬라이드 데이터라고 해서 해당 위치에 있는 자료는 HTML 문서를 빠져나갔을 때 들어있는 곳이 템프, 그리고 그 안에 슬라이드 에이리어 2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에이리어 2라고 하는 것을 템프 안에 불러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확장자료까지 세워 주시고, 자, 불러와야죠. 불러올 건데 데이터 이름을 확인해 보자면 우리는 fetch 불러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는 누구를 슬라이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불러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then 추가적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단순하게 불러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템플릿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겠죠. 이 템플릿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일단은 받아와서 확인해 줘야 되니까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니까 데이터라고 쓰시든지, 나 HTML 코드인 거 알아. 그러면 자, 코드 to 텍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로 된 코드다 알고 있으면 가져옵니다. 일단은 임포트 텍스트가 좀 더 이름에 맞겠네요. 자, 그래서 임포트 텍스트를 우리는 문자로 바꾸는 함수로 처리할 겁니다. 사실 이거 자체를 리턴 하시면 되겠죠. 반환해서 이렇게 반환 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그냥 콘솔로 로그를 이용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우리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문자로 처리된 텍스트를 가져와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저기 있는 템프라고 하는 곳에다 담을 겁니다. 템프 슬라이드라고 하는 곳에 이너 텍스트라고 해서 이곳에 저는 누구를 없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적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실질적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편안하네요. HTML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HTML을 담아서 넣어줘야 되니까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남아서 두고 이전에 코드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let mk box는 document 다 create element div mk box에 속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set attribute 하시고 여기는 클래스 박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mk 박스에다가 담을 수 있게끔 처리할 거고요.
mk 박스에는 이너 HTML 보다는 어펜드가 낫겠죠. 그러니까 저는 mk 박스에다가 순서를 좀 엉켜놨군요. 데이터를 mk 박스에다 담아주고 mk 박스는 바로 이곳 템프 슬라이드에 어펜드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복잡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얘를 좀 줄여서 함수로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용이하긴 하겠죠. 여튼 이렇게 열심히 만드신 데이터는 이제 한 군데 영역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박스라는 곳 내부에 수정되게 됐겠죠. 어쨌든 하나의 데이터를 열심히 만들어 놓았지만 문제는 이제 CSS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또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then 우리는 다시 CSS를 불러와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만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CSS를 뭘 해요? 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순서대로 따지자면 불러오면서 거기에 걸맞는 CSS를 적용하시오 라는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then에다가 document.query selector 누구 헤드 태그 같은 거를 선택하시면 헤드 태그를 선택할 수 있고 이 헤드 태그 내부에다가 create element 링크 태그를 해당하는 링크 태그를 생성한 다음에 이곳에는 set attribute 속성을 rel 스타일 시트 이거 너무 많은데요. 줄일 수 있죠. 사실은 그냥 아예 문자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쓰겠습니다. el 링크에 set attribute 해서 href라는 속성을 통해서 불러오려고 하는 CSS에 대한 데이터가 첨부되면 되겠죠. 사실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불러온 데이터가 대충 어느 것쯤인지는 느낌으로 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대충 요것쯤 되겠죠. 그러니 요 데이터 이름을 하나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슬라이스 파일명이나 내용들이 너무 기니까 바꿔주고 역슬러시로 된 것도 슬라이스로 모두 바꿔주시면 이 데이터 내용들이 첨부가 될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헤드 내부의 append를 이용해서 el 링크가 또 들어가게 되겠죠. 뭐 실제로 들어갔는지 적용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적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 거는 없나요? 에러가 났군요. el head create element 못하였네요. create 할 수 없어서 선택자 도큐먼트 생성할 거니까요.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에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택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 나온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렇게 만들어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헤드를 못 넣는다 라기보다는요, 제가 여기 헤드에다 create는 없죠. 도큐먼트에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헤드 같은 경우는 이건 내부에 있을 필요가 사실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위로 옮겨주겠습니다. 도큐먼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예요. 항상 생성하는 요소는 무조건 document.create elemen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i는 이제 JS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JS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다시 .then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럼 또 바디를 선택해서, 바디가 없으니까 바디 또 잡아야겠네요. const el 바디 도큐먼트 다 쿼리 셀렉터 바디를 자 잡아줍니다. 바디에다가 다시 create 엘리먼트 만들어 줘야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또 쓰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let 스크립트 자 라고 해서 도큐먼트 다 create 엘리먼트 스크립트 문서만 만들고요. 이 스크립트에다가는 src 속성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우리가 속성을 또 잡아 와줘야겠죠. src로 사용하기 싫어요.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set attribute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물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src라는 속성에다가 우리는 필요한 데이터를 리스트에 뭐 src에 202 슬라이드 area.js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담아주고 바디 끝자락에 엘리먼트 바디의 끝자락에 점 append 이용해서 해당하는 이 스크립트를 넣어주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데이터가 바디 끝에 JS를 첨부를 하게 됩니다. 각각에 첨부할 때 CSS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HTML 불러오고 그 다음에 JS를 불러오고 어떤 순서가 필요할 거고 불러온 HTML은 뭔지 이해를 하고 우리가 CSS를 담아주는 것처럼 순서와 규칙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써먹기에 다소 무리가 갈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찾아서 그 데이터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문자로 처리된 것을 강제적으로 코드 형식으로 HTML 문서로 집어넣고 이 문서로 집어넣은 데이터를 내가 지정한 영역 내부에다 HTML 문서 형식으로 바꿔 넣어주고 그렇게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CSS를 적용하고 CSS까지 적용이 된 상태에서 기능을 원활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다시 스크립트를 추가로 넣어준다.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동작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것이 fetch의 그리고 promise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여기 있는 자 promise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fetch 모두 사실 promise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데이터 불러오고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순서대로 집어 넣느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될 수 있고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는 즉 다시 콜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그냥 일부러 하나 영역을 만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헤더를 통째로 뜯어가 넣고 어떤 분들은 메인을 통째로 뜯어 넣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이 상태에서 만들어 넣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형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인이라는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기존에 했던 거 요거는 제가 주석으로 아니다 그냥 아예 따로 만들게요. 다시 자, 아예 스크립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로